안녕하세요. 자, 네 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런 교재 192페이지, 192페이지 진도를 준비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학습했던 그 영역을 잠깐 간추려서 복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진도 192페이지에서 진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게요. 자, 토지공법의 기본이 되는 법을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고요. 약칭해서 이제 국토계획법이다라고 했을 겁니다. 정확하게 하면은, 국토의 계획이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것을 제 학습을 하고 있어요. 이 법의 핵심은 이제 두 가지죠. 두 가지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토를 이제 장단기적으로 국토를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각종 국토계획의 수립과 그 국토계획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그래서 이제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각종 행정계획, 국토계획이 이 법을 구성하는 각종 이제 핵심 내용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국토가 계획이 되면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어떤 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이렇게 계획이 되면은, 그 수립된 국토 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국토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용은 개발이라는 개념이 같은 개념이 되겠죠.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래서 이 법의 핵심 테마는 이제 두 가지로 법이 구성되어 있는 거죠. 자,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행정계획, 국토계획을 내용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에 관한 사항, 국토,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이제 중심 내용으로 한다. 계획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이제 공부하게 될 국토계획 체계를 이제 잡아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국토계획법이 아니고 국토기본법으로 수립하는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최고의 국토계획이 뭐죠? 국토종합계획이다라고 했죠. 한번 쉬는 시간에 자, 이렇게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 국토종합계획이 무엇인지 알겠죠? 한번 시험 범위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고, 지금은 5차 국토종합계획의 계획기간 중이라고 됐죠. 그래서 5차 국토종합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나라 국토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또 어떤 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또 어떻게 국토를 보존할 것인지 행정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것이 곧 이제 국토종합계획이다. 그렇게 소개를 드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우리 국토 곳곳에는 이웃하고 있는 두 개성의 도시나 군, 두 개성의 도시나 군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무엇이 지정되죠? 광역계획원이 지정되어 있고, 그 지정된 광역계획을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광역도시계획이라고 그랬죠. 광역도시계획이다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광역계획원 안에 있는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단위로, 하나하나의 도시나 군 단위로 국토계획되면은 그대로 이제 도시 단위로 수립하니까 도시계획, 군 단위로 수립하면은 군계획, 합하여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전 국토 단위로 국토종합계획, 광역계획권 단위로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나 군 단위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는데, 자, 그때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은 도시군 기본계획.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가 제시돼요. 되면은, 자, 이 장기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이제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6가지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이것들이죠. 자,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다가 용도지역,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이라는 것을 새로 지정하고 또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렇게 공부했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무엇이죠?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그리고 용도 구역이라는 것을 새로 지정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공 관리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고요. 해가지고 지난주까지 이제 용도 지역편, 용도 지구편, 용도 구역편까지 공부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용도 지역에서 이런 것을 공부했죠. 용도 지역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의 특징, 용도 지역의 종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 안에 몇 개가 있죠? 크게 4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것이 다시 세분되면은 도시지역 안에 모두 몇 개가 있죠? 16개. 도시지역 안에 16개의 용도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에, 도시지역 밖에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관리지역이 세분되죠. 관리지역이 세분되면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해서 도시지역 밖에 5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역의 종류는 모두 몇 개가 되는 거죠? 21개. 21개의 용도지역의 종류와 그 지정 목적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이제 공부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구를 지난주에 공부했죠.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자, 용도지구의 의의. 이렇게 했죠. 여기 집중합니다. 자, 용도지구가 뭐죠? 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제가 마이크 들고 내려가면서 물어보면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용도지구가 뭐죠? 수백 번 들어도 이제 1년 지나도 용도지구가 뭐죠? 말 한마디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답 못 찾는 거 아니에요? 자, 용도지구가 뭐죠?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그 건축제한, 용도지역 안의 건축제한을 더욱더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그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지정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용도지구다라고 했을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용도지구의 분류, 용도지구의 분류. 이 분류는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용도지구를 분류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사람을 성별로 구분하면은, 이제 남자 사람하고 여자 사람으로 구분되잖아요. 그러니까 용도지구를 분류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큰 그림이 이제 상상이 돼야 되죠. 그러면은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되는 거죠. 자, 그때 용도지구를 분류하면 용도지구는 크게 이제 법령상 용도지구가 있고요. 법령상 용도지구가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국의 지도지사, 대도시 시장들은 시도나 대도시 지형 여건상 필요하면은 이 법령상 용도지구 외에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도별로 신설되는 신설 용도지구 이렇게 분류하면서 지난주에 이 법령상 용도지구 위주로 공부한 거죠. 그때 법령할 때 법은 뭐죠?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고요. 국토계획법에는 법률로 용도지구 9개를 만들었어. 그 9개를 암기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 그런 것은 아니 내년 4월달에 용도지구 종류 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문 과정에서 기본적인 그 용도지구의 종류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보도가 있었다. 화재, 경고, 특보. 전국의 개들도 북종하고 취하여라. 개복치. 기억나죠? 그래서 방화지구, 방제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이렇게 쭉 나가서 특정 용도 제한지구까지 이렇게 해서 아마 9개 정도를 법률로 만들었고요. 그 중에서 5개는 대통령령, 이때 령이 대통령령 시행령이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5개는 세분이 돼요. 법률로 만든 9개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5개를 경방보치개 그렇게 썼고요.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이고, 이 기본이 튼실하면은 이제 내년 1월달부터 여러분이 기본 이론을 들을 때 착실하게 진짜 이제 실수 없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이제 잘 준비를 해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네. 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지난주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의 종류, 그리고 용도 지역 안의 금폐율도 공부했죠. 용도 지역 안의 금폐율, 그리고 용도 지역 안에서 용적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용도 지역 편에서 공부를 했고, 용도 지구 편에서 우리가 다 학습을 한 겁니다. 자, 그런가요?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이야기는 이렇게 금폐율과 용적률의 소속, 금폐율과 용적률은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에 땅 샀을 때,
대지 면적의 몇 %까지 건축 면적이 허용되는지를 결정하는 게 뭐죠? 건폐율이죠. 그리고 내 고객이 어떤 용도에 땅을 샀을 때 몇 층 높이로 건축할 수 있는지 높이를 결정하는 게 뭐죠? 용적률이죠.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소속은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에 땅을 샀을 때 건축 면적을 규제하고 건축하는 건축의 높이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가운데서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용도 지역 안에 건폐율, 용도 지역 안에 용적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나 교재를 보고 건폐율과 용적률의 공식을 외우지만 그 제도적인 활용을 위해서 이렇게 체계를 잡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용도구역이죠. 용도구역을 공부했습니다. 용도구역은 개념이 이렇게 됐죠. 용도구역이 무엇이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용도구역이라 하면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가만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책장만 넘기면은 책장이 없어요. 교재에 없죠. 이런 내용은. 자, 지정된 용도지역과 그 위에 부가적으로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지역지구 안의 건축자를 더욱더 강화 내지 완화하여 따로 정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거. 이게 뭐죠? 용도구역이라고 했습니다. 용도구역. 맞죠? 그렇게 하면서 용도구역의 종류, 용도구역의 종류 5개를 여러분이 이제 소개를 드리게 된 거죠. 네. 예를 들면은, 자, 여러분 여기가, 인천이에요. 인천광역시가 되고요. 여기는 인천광역시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이고, 그럼 좀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녹지지역에 지정되는 용도구역, 녹지지역 위에 지정되는 용도구역 2개가 대표적으로 뭐죠? 개발제한구역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맞죠?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그린벨트나 공원으로 묶이지 않으면은, 그린벨트나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묶이지 아니하면은 시가지가 조성되죠. 시가지가 조성될 텐데, 이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하게 시가지가 조성되면은 이것이 곧 난개발과 국토 파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 뭐죠?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인천은 국유수면 바다가 있다고, 인천 앞바다. 그 인천 앞바다 국유수면 바다 중에서 수단자원의 보호 육성, 수단자원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국유수면과 그 인접된 토지를 대상으로 수단자원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지정하면은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리고 그 서울 강남 삼성동 한전부지, 한국전력본사가 있던 한전부지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개발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 줄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 뭐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렇게 해서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보전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관리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도시군관리계획이란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새로운 기반시설을 도시적과 군적의 토지 위에다가 새로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관리계획은 자,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이죠. 도시개발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될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입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도시군관리계획 중 5번째 이야기죠. 5번째 이야기. 자, 지구단위 계획편을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도시군관리계획 중에서 무엇이죠? 지구단위 계획을 공부하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금부터 공부할 주도 그렇게 준비할게요. 자,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 잠깐 이제 간추려 본 거고, 자, 오늘 공부할 주제는 지구단위 계획편입니다. 여러분, 교재 192페이지고요. 192페이지고, 지난주에
약간의 진도가 다 나왔어. 약간 진도가 나왔는데 이제 오늘 실시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게요. 자, 먼저 잠깐 복습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무엇일까? 그 개요. 지구단위 계획이 무엇인지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의 시험 문제죠. 지구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시험 나온 거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은 잠깐만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서울이에요. 서울시. 서울시는 전국토입니까? 광역계획관입니까? 한 개 도시입니까? 한 개 도시예요. 그러면은 하나의 도시, 이게 도시 또는 군 관할구역, 도시나 군 관할구역 전부를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이 뭐죠? 그렇죠. 도시군 계획이 되죠.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봐요. 서울시 관할구역 전부를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은 서울시 도시군 계획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서울시 녹지지역이고 서울시 녹지지역인데 그 녹지지역이면서 동시에 이제 그 위에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로 묶이게 된 거죠. 그러면은 상상을 하십시오. 자, 이 지역의 토지는 용도지역이 뭐죠? 녹지지역으로 한번 묶었어. 그 위에 다시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로 이쪽으로 묶이게 된 거죠. 그러다가 녹지지역 위에 지정된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가 됐다고. 자, 이렇게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은 자, 여기가 서울 강남이라고 가정합시다. 서울 강남구 주변에 그린벨트가 풀리면은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은 그 땅은 버려요? 개발해요? 주변에 강남 지역의 특성이 맞도록 개발해야 되잖아. 그때 무계획적으로 난개발합니까? 그 그린벨트 해제되는 그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이 필요하죠. 이렇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무엇이라고 했죠?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중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을 의미하게 되죠. 한 개의 도시나 군 관할 구역 전부를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은 도시군 계획이고 그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고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구역이 무엇이 되는 거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되죠. 그러면 경기도 평택도 마찬가지예요. 평택시 주변에 녹지지역에 지정된 그린벨트가 풀리면은 그 그린벨트 해제되면은 경기도에서 거기다가 무엇을 지정합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요.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은 그날부터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을 하면 그날부터 3년 내에 그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에는 무엇을 결정합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고 그 결정 고시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공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은 개발될 수 있구나.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무엇인지 아셨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나 지구 단위 걸 딱 봤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도시 또는 군 관할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지구는 일부, 지구는 일부, 지구는 일부. 이 일부가 정답을 3번 결정한 거예요. 공인중개도 시험에서. 도시나 군 관할구역 전부를 단위로 하는 행정계획인지 일부 지역 단위의 계획인지 그게 3번 정답 결정했죠. 지구는 뭐죠? 일부. 자, 그러면은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무엇인지 아셨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어디에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을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대상 이걸 넓게 보세요, 넓게. 그래서 자, 이런 교재 잠깐 봐요. 이런 교재 192페이지 보면은 제일 위에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일까? 읽어볼게요. 금방 설명드렸잖아. 자,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여기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한 개의 도시나 군을 말하는 거잖아요. 도시 또는 군을 말하는 거라고.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동그라미. 일부 지역에 대하여 세 번째 줄 내려오시고 일부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가운데 제가 읽어드리지 않는 거, 토지용의 합리화, 도시기능 정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 그리고
체계적 계획적 관리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도시나 군관할 구역 등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공 관리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는 대상은 크게 세 가지를 먼저 봐야 돼. 내용을 보면 안 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있죠? 임의적 지정 대상이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임의적 지정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하여야 한다는 거죠. 의무적 지정 대상, 필수적 지정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너오셔서 193페이지에 도시적입니까? 도시적 외적입니까? 도시적 외.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이렇게 세 가지로 넓게 보세요, 넓게. 처음부터 세부적으로 암기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대략적으로 스케치를 해야 되죠. 이렇게. 공법의 내용을 스케치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상세하게 내용들 우리가 하나하나 채워가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고개 들어보실까요? 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는 거. 자, 여러분 여기, 서울이라고 가정합시다. 서울이고요. 서울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곳, 임의적 지정 대상,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개발을 하여야 할 곳, 임의적 지정 대상과 의무적 지정 대상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교재 보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지정 대상의 박스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부터 몇 번까지 나와 있죠? 11번까지 나와 있잖아. 11개를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동그라미 1번부터 7번은 나중에 자동으로 돼요. 동그라미 1번부터 7번은 외워야 됩니까? 참고하는 겁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거 암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물론 암기하면 뭐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쓸데없이 힘들 필요는 없잖아.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8번을 별표하시고, 8번 위주로 하시면 되는데, 8번을 봐요. 8번을 글자를 보고 외우는 게 아니고, 거기 드시고요. 8번. 이런 내용이죠. 한번 봐요. 자,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여기는 서울시 녹지지역이에요. 자, 암기하기 싫으면 앞을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면은 안 외워도 되니까. 여기는 서울시 녹지지역. 이면서, 녹지지역이면서 동시에 지정된 용도구역 두 개가 있잖아. 하나는 개발제한구역이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용도구역으로 묶여있고, 또 하나는 공원으로 묶여있죠. 그 공원의 정식 명칭이 뭐죠?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이렇게 되죠. 그럼 봐요. 여러분, 녹지지역과 그린벨트, 녹지지역의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린벨트와 공원으로 묶여있으면 그 상태에서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상태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서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데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여있다가 해제가 되면은 해제가 되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이 가능해지죠. 네. 그러면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오 묻겠습니까? 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서울이니까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하게 시가지가 조성돼요. 이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하게 시가지가 조성되면은 이것이 난개발과 국토 파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무엇을 지정합니까? 시가와 조정 구역이 지정되는 거죠. 우리 지난주 배웠잖아. 시가와 조정 구역이 지정되면 시가지 개발이 일정한 기간 동안 허용됩니까? 금지됩니까? 금지. 최소 몇 년?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시가지 개발을 유보하는 시가와 유보기간을 결정해서 고시합니다. 그러면은 최소 5년, 2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도시 개발이 허용됩니까? 시가지 개발이 유보됩니까? 유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와 조정구역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원동으로 묶여 있으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고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으로 묶여 있다가 해제가 되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8번 다시 봐요. 8번 보세요, 교재.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입니까? 공원으로 묶여있다가 해제가 되는 구역입니까? 해제되는 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밑줄 꺼뒀죠. 그 다음에 한번 봐요.
여러분, 서울시 녹지지구로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지구 단위 구역 수립에서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녹지지구로 묶여있다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면은 주택단지, 유통단지,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때는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8번 뒤에 봐요. 뒤에 보면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은 항상 이런 거 보십시오. 교재를 보고 글자를 외워야 됩니까? 이 현장을 상상하셔야 됩니까? 그림만 상상하면은 줄줄줄 나오잖아. 녹지지로 묶여있다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제한구역과 시가화처분구역과 공원으로 묶여있다가 해제가 되는 지역은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즉 임의적 지정 대상 중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은 반드시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해서 개발을 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하고 관리를 해야 될 대상이 있죠. 의무적 지정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겠죠? 네, 잠깐 안 봐요. 자, 192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봅니다. 필수적 지정 찾으셨나요? 자, 의무적 지정 대상. 반드시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하거나 관리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자, 1번. 사업 완료 10년이 경과된 지역이죠. 기업과 니언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되고 몇 년? 10년이 경과된 지역이에요. 예를 들면 교재를 잘 봐야 돼. 기억이 뭐죠? 정비구역이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이나 니언번 축지법상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몇 년? 10년이 경과된 지역은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울 때 나중에 이렇게 외우라 그래요.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 할 때 첫무리 글자 정동그라미 합니다. 택지개발 축지법상 택지개발지구 동그라미 합니다. 그러면 정택이잖아. 평택입니까? 정택입니까? 정택. 너무 쓸려야겠나? 자,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정택이는 몇 년이죠? 10년. 그렇게 외우십시오. 정택이는 10년. 그렇게 외우시라고.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 완료 10년이 경과된 지역은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하든지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내려옵니다. 2번 다음 지역, 다음의 지역은 기업과 니언에 해당하는 지역이야. 기업과 니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얼마죠? 30만 제곱 이상이 되는 지역도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해서 개발을 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기업번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및 질적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으로 묶여있다가 해제된 지역 중 그 면적 규모가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해서 개발을 하여야 한다는 거죠. 시가와 조정구할 때 시 동그라미 합니다. 시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니언번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변경된 지역 중에서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변경된 지역 중 그 면적이 30만 제곱 이상이 되는 지역도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하여야 한다. 녹지지역 할 때 녹 동그라미 합니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시, 녹지지역 녹, 신호기는 10년입니까? 30만입니까? 30만. 정택기는 10년, 신호기는 30만. 그렇게 온다고. 이걸 1년 내에 연습할 거라니까. 그래서 지금은 적어만 놓고 나중에 이제 1월달부터 서서히 시작하면 되죠.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거나 관리를 해야 될 대상, 의무적 지정 대상,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개발하고 관리를 해야 될 대상, 의무적 지정 대상 어떻게 온다고요? 정택이는 10년 이렇게 오죠. 정택이는 10년, 신호기는 30만, 정택이는 10년, 신호기는 30만 그렇게 되죠. 이렇게 놓고 나중에 연습이 자동으로 돼요. 그냥 1년 내에 연습할 거라니까.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경과된 지역이거나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중 그 면적이 30만 제곱 이상이거나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변경된 지역 중 그 면적 규모가 30만 제곱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하여 개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세부적인 것을 암기한 것은 차후에 자동으로 돼, 자동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되죠. 그래서,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할 때는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는 곳과 법상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하여 개발을 하여야 할 곳, 임의적 지정 대상과 의무적 지정 대상이 있다라고 일단 큰 목차를 구분해야 돼요, 목차를. 제도적으로 체계를 잡아놓아서 목차를 기억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죠. 자, 도시적 외 나갑니다. 이제 서울이 도시지역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도시적 외 지역이죠.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 외. 여기서 잠깐만. 우리가 용도지역표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도시지역 밖에는 용도지역이 5개가 있어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관리지역이 3개 있는 거 맞죠?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아직 못 외워도 지난주에 배우는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부지 이렇게 5개의 용도지역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도시지역입니까? 도시지역이 아닙니까?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 밖이야. 도시지역 밖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지역 밖에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개발하면은 도시가 아닌 지역이 개발되니까 신도시가 되는 거죠. 도시지역 밖에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대상은 궁금하잖아요. 3개가 있는 거죠. 일단 신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2가지가 되는 거예요. 2가지가 첫 번째는 집중하세요. 그럼 봐요. 도시지역 밖에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일단은 용도 지역이 계획 관리 지역이어야 돼요. 계획 관리 지역. 보세요. 지정하는 구역 면적, 지정하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면적, 지정하는 구역 면적 100분의 50 이상, 50% 이상이 계획 관리 지역에 포함이 되어야 돼요. 도시지역 밖에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신도시가 개발되려면은 지정되는 구역 면적 100분의 50,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해야 돼요.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이 나머지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밖에 지구 단위 구역 지정해서 신도시로 개발되려면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들어가고 나머지 일부가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도시지역 밖에 땅 사두었을 때 앞으로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해서 내가 사둔 그 땅이 신도시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용도지역은 뭐죠?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해 되는 거야. 근데 그 지정되는 구역 면적 절반 이상, 100분의 50 이상의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면 나머지 일부는 생산관리지역과 주변의 보전관리지역도 포함은 될 수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계획관리지역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모르는 상태, 다른 조건을 따지지 않은 상태라면은 도시지역 밖에 신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땅은 계획관리지역이 되는 거야. 방금 설명드린 내용 교재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교재 193페이지. 193페이지 맨 위에 봐요. 자,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자, 제일 위에 봅니다. 제일 위에. 자,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3개가 있잖아. 첫 번째, 계획관리 지역. 보니까 몇 퍼센트 이상의 계획관리 지역에 포함되어야 되죠? 50% 이상. 지정되는 구역 면적 50% 이상의 계획관리 지역에 포함되고 박스 안에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야. 그 첫 번째 요건이 1번 줄 거죠. 박스 안에 1번 줄 거죠. 계획관리지역 외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포함될 수 있는 나머지 용도지역은 밑줄 거죠.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고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내려옵니다. 2번. 지구 단위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 요건. 지구 단위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 요건이 다음에 해당해야 됩니다. 면적 요건이 박스 안에 몇 개 있죠? 3개. 동그라미 1번만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2번, 3번은 참고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 칠 거죠.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면적이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면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 밑줄 꺼놓고 고개를 드시고요. 잠깐만. 무턱대고 보면 이해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들으면 돼요. 설명 들으면 재밌어져요. 한번 봐요. 우리나라에서 도시적 밖에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계획관리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구역 면적, 지정되는 구역 면적 100분의 50 이상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고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이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다가 봐요. 여기다가 이 계획관리지역의 지구 단위 그 지정해서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를 건설하고 아파트를 짓거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면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설 목적으로 한다면 그 면적이 최소 면적이 얼마 이상 돼야 되죠?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아파트나 연립주택 위주로 신도시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 계획관리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가 개발되려면 그 면적 규모가 최소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니까 이런 얘기잖아.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입니까? 도시지역이 아닙니까?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 개발하려면 최소 면적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 바꾸게 가면은 도시지역 밖에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아파트 위주의 신도시 개발을 여기저기에 개발을 제도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2002년도에 이 제도가 도입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봐요. 2002년 이전까지, 2002년 또 2년까지는 서울 외곽의 용인 쪽에 산 밑에 나홀로 아파트, 들판 한 곳에 나홀로 아파트 이렇게 난개발된 거야, 아파트가. 그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여기저기 개발된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2002년도부터 도시적 밖에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최소 면적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봐요.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이렇게 아파트 위주로 대규모 신도시, 경기도 평택, 안양시, 평택, 그게 뭐지? 평촌 신도시. 안양에 있는 범계지구 그죠? 네, 이런 것은 평촌 대부분이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가 개발됐고 면적이 얼마 이상입니까? 30만 제곱 이상으로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가 개발된 거죠. 그래야 자송이 가능하잖아요. 30만 제곱 이상이 되어야 아파트도 들어올 수 있죠. 학교가 들어올 수 있죠. 초중고 들어올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지하철 넣어주기도 지하철 대중교통 투자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난개발 방지, 도시적 밖에서 아파트가 소규모로 난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앞으로 도시적 밖에 아파트 위로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30만 제곱 이상 규모로 개발을 허용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등산을 가잖아, 이렇게 등산 가잖아요. 등산 가면은 정상에 서면은 진짜 뿌듯하죠. 한 3시간, 4시간 땀 뻘뻘 흘리면서 올라왔어. 여기 또 산이 있잖아. 거기까지 산이지 뭐. 군데군데 산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농지고 낮은 임야고 뭐 구릉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최소한 면적 규모가 얼마 이상이 나와야 됩니까? 30만 제곱 이상이 되면은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 개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부동산을 보시라는 거지. 야후 대신에. 그래서 이렇게 배우면은 이렇게 활용하고 상상해보고 현장을, 그죠? 이게 전문가 되는 길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소개할게요. 나머지는 이제 1단부터 서서히 들어갑니다. 맛보기. 일단은 도시적 밖에 지구 단위 구역이 지정되려면 지정되는 구역 면적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고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해야 되고 여기다가 아파트 짓고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면 최소 면적 규모가 30만 제곱 이상은 되어야 되고 됐죠? 그 다음에 도시적 밖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신도시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개발진흥지구 지정돼야 돼요. 개발진흥지구 배웠잖아요.
개발진흥지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개발진흥지구 5개가 있어. 저를 보죠. 지난주에 배운 그 개발진흥지구 5개. 첫 번째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있죠. 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있죠. 그 다음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아마. 복합개발진흥지구가 있죠. 복합개발진흥지구. 그리고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있었죠. 특정개발진흥지구. 이렇게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정비하겠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산업기능과 유통기능을 중심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요. 도시적 밖에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해서 신도시 개발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정된 개발진흥지구가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한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춘 곳이라면 이 도시적 밖에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곳을 무엇으로 지정합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그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인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결정고시 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신도시가 개발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도시 개발하고 상관없이 세 번째입니다. 도시적 밖의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세 번째, 용도지구를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폐지된 용도지구 안에서 행비전, 건축전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대체하려고 하는 지역도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자, 193페이지 봅니다. 193페이지. 자, 개발진흥지구 내려오셨습니까? 네, 193페이지 봅니다. 자, 지정되는 구역 면적 100분의 50 이상,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고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개발진흥지구 동그라미 하죠. 개발진흥지구로서, 자, 오른쪽에 보면 나와 있죠. 대통령령이 정한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춘 지역이거나,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밑줄 껐죠.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폐지된 용도지구에서 건축제한, 행비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려고 하는 지역은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적 밖의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모두 몇 개죠? 3개. 목차 위주로 일단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장 넘깁니다. 넘겨서 194페이지 봅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을 발표하시고요. 194페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 그 지구 단위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사항 중에서 3번과 5번의 사항을 포함한 2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될 내용,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몇 개가 있죠? 9개.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 묶어줍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 앞으로 묶어서 앞에 적으십시오. 이게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내용. 지구 단위 계획은 동그라미 1번부터 9번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이라는 거죠. 동그라미 1번부터 9번이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꼭 외워야 될 게 있어. 동그라미 3번하고 5번을 묶어요. 동그라미 3번과 5번은 딱 묶어주십시오. 3번하고 5번을 콕 집어 묶어서 앞에다가 의무적 포함상,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 반드시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의무적 포함 대상이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 반드시 포함시키게 되는 거. 3번 밑줄 껐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 5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동그라미 하십시오. 금필 동그라미, 용적률 동그라미, 건축 높이, 최고 한도 동그라미, 최저 한도 동그라미. 그래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거. 첫 번째 뭐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 최저 한도에 관한 사항은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죠. 자, 이걸 그냥 이럴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징적으로 동그라미 1번을 비출 것입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에는 동그라미 1번 줄 것죠.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시켜야 될 사항들,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상 몇 개를 지금 체크해 드린 거죠? 동그라미 1번하고 3번하고 5번. 3번, 5번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시 반드시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되니까 이건 암기가 필요하고요. 나중에 암기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1번은 상징적으로 소개를 드린 거고 그래서 3개를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암기는 하지 말고 이걸 그냥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지루하니까 일단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이거 설명을 드리고 다음 파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좀 쉬었다가요. 네.